뒤에 조명도 좀 더 밝게 해야겠네요. 2023년 12월 11일. 부동산, 아니, 부동산 경매, 라이브, 부동산 경매. 뭐 좋은 이름이 없어요. 좀 고상하면서도 이렇게 딱딱. 그렇다고 해서 뭐, 유치한 이름은 좀 자존심상 그렇고. 아무튼, 예, 정한영에게 경매 방송입니다. 경매 방송. 부동산 경매 방송. 부동산 경매 방송. 오늘의 부동산 경매 방송. 네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포항시, 예. 포항시 아파트가 있네요. 예, 요거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제 제가 경상도를 그렇게 딱 좋아하진 않아요. 언급을 많이 했죠, 경상도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상도 분들은 충청도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 괜히 양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싫은 표정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충청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칼을 들고 너 죽이겠다라는 소리에 거의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예, 많은데 그런 수준의 욕을 경상도 사람들은, 예, 뭐 애정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참 제가 웃긴 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그 10년 전에도 그 부동산 이제 지주클럽 처음 시작할 때도 간판에다가 저희 카페였죠, 카페. 처음엔 블로그였고 이제 지주클럽 하면서 이제 카페를 열은 건데 거기에 대문에다 써놨던 게 뭐였냐면 카페에다가 경상도 분 오지 마세요였어요. 경상도 분. 아니 진짜로 경상도 분 오지 마세요고 그리고 아줌마들 오지 마세요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붙이면 제일 먼저 와 있는 게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줌마들이고 본인들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에, 그거 싹 무시해 무시해. 예, 제가 아무리 욕해도 경상도 분들은 필요하면 무시해요. 뭐 그건 그렇고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 새로 이렇게 뭐 좋은 말로는 뒤끝이 없는 건데 예, 나쁜 말로는 속앓이도 없는 거고 속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뽑죠. 아니 저번에 박근혜를 구속시킨 거 시킨 거고, 아니 지금 잘한다잖아. 문재인 구속시킨다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뽑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힘들어요. 설득시키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미련도 좀 깊죠. 경상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획도 돌아서진 않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상도 욕을 많이 해도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거에는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제 경험상. 거기에 이렇게 막 오버랩하고 오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진짜 문제가 이게 찔리니까 그런 거고. 어, 아니 경상도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와요. 사투리 써가면서 자기는 경상도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도 경상도 분들은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경상도 욕을 해요. 충청도 사람은 그 욕하는 것 자체가 듣기 싫어서 안 가요. 거기 자체를. 근데 경상도 분들이 확실히 호기심도 많고 아줌마들하고 좀 비슷해요. 아줌마들하고 성향 자체가. 좋은 말로는 뭐 생활력이나 적응력이 빠른 거죠.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면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경상도 욕을 좀 대놓고 해도 전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할 말이 없어. 충청도 사람한테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욕하게 되면 이제 이건 지역 갈등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충청도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냥 강아지 취급받는 거지. 지서도 짖는 걸로 안 듣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예. 안 무서워해요. 충청도 사람들을 경상도 사람들은. 경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쉽게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이게 재미가 없는 게 경매 이게 재미가 없는 게
거의 다 주택이라 그래요. 아파트, 뭐 빌라, 이게 제일 많고 여러분들이 뭐 그 경매 학원에 가서 뭐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거 배워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제 이미 80 먹은 노인네들부터 해가지고 법원에 관련된 사람부터 해서 짬밥들이 또 그 장난 아니게 거기서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대가리 들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 2,000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오고 가는 현금은 중요해요. 서로 인사해서. 자주 우리 제가 내일 확실히 6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경매의 대부분들은 90%는 저기 뭐야 주택 이야기입니다. 주택 이야기고 내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저기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제가 기회 되면 임야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뭐 다른 이야기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부동산에서 듣지 못한 아니 이게 제가 어 파트로 이야기하면은 제일 뛰어날 수는 없어요. 원체 선수들이 많고 또 잘난 척하면 깨지는 데가 이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1등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그죠? 우리 세대를 넘나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이 나이를 넘나드는 사고방식 그리고 지역을 넘나드는 사고방식 그리고 분야를 넘나드는 사고방식 저 같은 경우는 이과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문과적인 좀 변태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획일화되어 있는 사람, 특히 공무원만 했던 사람, 뭐 기업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제일 그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바보들, 조금 진짜 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투자에서 잘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원이에요. 은행원,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편파적인 사기를 치는 어떤 그 좀 양아치 같은 그런 거를 하면 모를까 정상적으로는 세무공무원이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예, 포항시 아파트 요걸로 이제 경매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치과를 꼭 가야 돼요. 이게 예전에 그 제가 이렇게 막 깨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치아가 그 깨진 것들이 저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지금 보이는 물건은 별로 인기 없는 물건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딱 보기에도 요즘 누가 뭐 빌라 봅니까? 저도 지금 포항시 거라서 그냥 들어와 본 거예요. 제가 미리 검토한 물건하고 검토하기 전에 물건은 미리 얘기를 좀 드려요. 근데 뭐 미리 검토하고 이렇게 방송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그런 여건은 아닌데 적어도 자 이게 지금 빌라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고령화 사회 되면서 지금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엘리베이터예요. 제가 그 15년 전, 20년 전, 거의 이제 20년 됐죠? 빌라나 뭐나 이런 거 이제 경매할 때, 그 당시만 해도 빌라나 연립에 대해서 경매가 특히 뭐 서울 포함해서 인기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사기나 뭐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건 어떤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한 놈이 분양하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다가구 주택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된 거고 90년대, 80년대 말에 지어진 빌라들은 아직도 그 현역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차로 이야기하면은 그 각그랜저 되겠죠. 각그랜저. 뉴그랜저는 시장에서 거의 다 없어졌지만 그 각그랜저는 올드카로서 요즘 대우를 받죠. 그러니까 빌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적하고 또 뭐 관리비 싸고 저렴하고 그죠?
근데 이제 감정가를 봤을 때는 뭐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물론 포항이니까, 예, 그래도 시니까, 예. 4억 5천에서 3억 1,600. 예, 변경이 들어갔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볼 사항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20년 전에 그 경매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그거예요. 그때 1층을 선호를 많이 안 했어요. 빌라나 연립의 1층은 아무래도 사생활의 문제도 있고 조금, 그래서 적어도 2층, 3층까지, 4층,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5층까지, 뭐 예전에 이제 주공이라든지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근데 이제 빌라나 연립은 뭐 3, 4층에서 많이 끝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1층은 춥고, 특히 이제 사람들 들락거리면 앞에 다 보이잖아. 그래서 1층을 선호를 많이 안 했어요. 정확하게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예. 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빌라나 연립의 1층 있잖아요. 빌라나 연립의 1층 중에 중소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 중에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지금 이제 연금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리고 내가 돈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빌라 연립 1층은 인기 많아요. 예. 제가 진짜 15년 전에, 20년 전에 가장 많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했었던 게, 1층 사라. 그때는 1층이 굉장히 쌌거든. 1층 사라. 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1층 사시라. 무릎 아프면 못 올라다닌다. 노인네 되면. 그런 게 그 당시에 이야기하면 안 먹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늙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어머님이 얘기하더니 어디 어디 빌라에 사는데,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지어진 빌라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기가, 서울은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80년대 말 90년대에 지어진 빌라들은 인기 저기 괜찮아요. 지역적으로 그 중심 섹터가 작기 때문에. 근데 노인네들이 70 이상 먹은 노인네들이 2층에서 3층에서 내려오려면 아예 이불을 끌고 내려오면서 겨서 굴러서 내려온대요. 굴러서, 무릎이 아파서. 예. 매도하신다고요? 15년 아파트 1층 매도를, 서울 대단지입니다. 뭐 본인 거 매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좀 하려고 그래요. 예, 나중에 이제 제 거부터 해서 이제 그 이벤트를 하면서, 그 요즘 같이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상적으로 거래돼야 될 물건들이 같이 그 평가 절하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그래서 할 때 그 얘기는 제가 좀 따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된 아파트 1층은 뭐 서울 같으면은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데요. 보러 오지 않는 거는 뭐,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셔야죠.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서울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는 제가 강조하지만 딱 정해져 있어요. 1금융권에서 대출 얼마 해주느냐, 이자 몇 프로에, 그거에 결정나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매도하시려고 하는 물건 자체 가격이, 이게 지금 그 주변에서 말하는 가격이 내가 맞는지, 내 생각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래가 잘 되는 가격은 1금융권에서 15년 정도 됐으면 적어도 그 1금융권에서 70% 정도 대출을 해주는 금액. 그러니까는 7억을 해준다. 그러면 매도 가격이 한 10억 정도, 뭐 9억 5천, 이 정도 돼야 거래가 가장 무난하게 되죠. 예, 그래야 신축하고도 경쟁이 되죠. 그런데 대개 지금 다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1금융권에서는 5억을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10억이래요, 매도 가격이. 그러면 그 매매 가격의 70%에서 80%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7, 8억을 저축은행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 8억을 해주는 신축은
이자가 1금융권이나 싼데 저축은행은 더 비싸잖아요. 그죠? 금융권을 뭐, 예, 그렇게 가면 대출이 더 나오죠. 대출이 더 나오는데 이자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올려주지 않으면 아파트값 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계속 올리면 호가를 계속 올리면 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늘려주기는 하죠. 예, 늘려주기는 하는데 1금융권의 대출이 가장 보수적이고 아파트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이 팔렸다. 예, 근데 팔렸는데 산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땡겼다. 그거는 정상거래가 아니에요. 예. 이런 이야기 못 들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부동산 정보 채널에 어느 가도 이런 얘기 어떤 놈도 못 합니다. 왜 못하냐?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 개념이. 예, 주딩 이론만 뭘 한다고 떠드는 거지. 그 필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내가 매도자 입장에서 또 매수자 입장에서 그 고민을 같이 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 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매 이야기. 자, 녹음 16분. 나쁘지 않네요. 일단 질문은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미리 해주시면 이게 녹음하다가 이렇게 지금 자막 보고 이러면 저도 이제 이게 알코올성 치매가 그 진행형이라 자, 요 물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물건을 왜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희 할머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재주 많은 놈은 밥 빌어 먹는다고 해서 저도 지금 오늘 전화해서 집사람한테 돈 좀 놀라고 해야 돼요. 요즘은 좀씩 주더라고. 자, 4억 5천 2백이죠. 4억 5천 2백인데 이제 3억 1,600이에요. 그런데 평수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게 빌라인데 4억 5천 2백이면 우리가 지금 포항이라는 시장을 딱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뭐 재개발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위치가 굉장히 좋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자, 이런 건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엔 다들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 좀 한다는 놈들은 다 이런 얘기 할 건데, 원체 그런 카피만 하는 놈들은 금방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지주클럽 멤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했었던 이야기들의 누적이라는 거. 자, 대부업이 들어가 있다. 채권자가 대부업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경매 진행 자체에 양념이 발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딱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 오, 맛집이래. 근데 가격이 싸. 그러면 최소한도 저처럼 뭐 이게 저는 생선 장사 진짜 오래 했으니까요. 네네. 뭐 생선 장사만큼은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니까 요즘 이제 농사 일을 좀 하고 있죠. 농사는 아직 잘 몰라요. 그 본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가업으로 한 거라. 저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가장 쉬운 얘기로 제주갈치가 나왔어요. 제주갈치가 나왔는데 야 이거 한 토막의 원가가 제주갈치가 한 토막에 적어도 이 사이즈가 되면 5천 원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한 토막에 칼집값만 양념 바르고 무 썰어 놓고 냄비에 뭐에 어떻게 이 가격에 팔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제주갈치가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한다고. 그러면 맛을 음미할 때 어떤 맛부터 느껴지겠어요? 야, 미원 많이 쳤구나. 그죠? 예. 미온칩은 돼요. 미온칩은 뭐 중국산 갈치도 제주 갈치 같아요. 아니 진짜로. 따뜻하면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느끼기 시작한다고. 예? 그러니까 경매를 딱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부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뭔가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됐든 비정상이다.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오게 안 한다. 얘네들은 항상 양념을 친다. 작업을 한다. 그죠? 대출하는 과정부터 해서 자기네들 물건 파는 과정까지. 왜? 처먹고 이것만 하는 애들이거든요. 처먹고. 집 밥 버는 거에서 밥 세끼 먹는 것을 갖다가
이 부동산 거래에 어떻게 삥을 뜯을까만 연구하는 애들이고 돈 가지고 그 하는 애들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 우리 진짜 일반인들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뭐 없어지지는 않을 테고. 자,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이제 5층 중에 4층이에요. 그리고 99년도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언제 지어졌냐에 따라서 그 집의 형태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일단 대충 봐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제가 뭐 실수해도 에, 뭐 어떻게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돈 주고 내가 이걸 직접 하는 거면 몰라도 자, 이게 청구 금액이 자 2천만 원 여긴 뭐예요 또 1억이죠. 1억 2천 네, 두 개 들어와 있고 에, 전세권 본인들이 했어요. 본인들이 해서 왜 했겠어요? 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배당 뭐 이딴 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20년 전에는 15년 전 20년 전에는 대부업에서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돈을 떼이고 특히 이런 양아치류 애들이 그 학습력이 되게 뛰어나요. 눈치하고 학습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어 그 많이 이제 그 늘은 거지 실력이. 예, 그래서 이렇게 대부업에서 전세권 설정 같은 건 안 했어요. 대개 예전엔 전세권 설정은 전세 드는 사람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자기네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그죠? 예, 소액 임차인 우선 배당을 못 받게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양돈 축협 2억 5천2백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분은 빚이 없었죠. 빚이 없어서 순수하게 내가 집을 샀다가 여기에 이제 지금 근저당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몰라요. 요즘 굿옥션이 얘네들도 이런 게 문제예요. 제가 한번 보겠는데 예전에는 그 아까 그 요약된 걸 갖다가 다 보여줬어요. 그 말소된 거니 뭐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금 그 생략을 해요. 그죠?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걸 경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등기부를 원본을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등기부를 새로 띄워봐야 돼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잘 안 해요. 씨, 왜 일단 귀찮고 이게 경매를 많이 하다 보면 돈 들어가니까 그것도 싫어. 예, 등기부 등본이 언제 뛴 거예요? 2023년 11월 13일이죠. 예, 1,000원입니다. 1,000원. 예. 열람은 뭐 지금 800원인가요? 700원인가? 10, 예, 제가 열람 안 해요. 아우, 나 진짜 등기부 열람하는 게 너무 싫어. 귀찮아서. 예, 그래서 꼭 그 부탁을 해요. 예. 11월 13일이면 벌써 한 달 전에 뗀 등기부죠. 그 사이에 뭐가 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떼야 돼요. 예, 꼭 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입찰을 할까 말까 검토 단계에서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그냥 여기서 살피다가 그죠? 권리관계니 뭐니 여기서 살피다 요약된 걸 살피다가 그 다음에 좀 끌려 뭔가 땡겨 그럼 이제 우리가 뒷조사 해야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등본을 쭉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압류가 됐다가 해제가 됐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99년도에 소유권을 할 때 그죠? 어디에요? 주식회사 평화은행에서 예, 그때 평화은행이라는 데가 있었는가 보네. 예. 어떻게 이때 한 거죠? 그죠? 평화은행에서 한 거잖아요. 예. 얼마에 2,080만 원을 갖다가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금으로 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이 당시에 2,080만 원이면 한 2천만 한 5천만 원에 분양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 4, 5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금액을 늘렸죠. 1,000만 원으로 늘리고 예, 우리은행에서 그럼 요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집값이 어느 정도였다고 봐야 돼요? 맥스 7천만 원 정도 봐야죠. 2004년도 기준으로 은행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한 최악의 경우 한 5천 6천만
3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보세요. 또 우리은행에서 어, 5,400, 그러니까 2004년, 2009년, 그죠? 예, 추가시킨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아까 지금 그 채팅창에서 물어보셨는데, 일금융권에서 대출해주는 가격 기준이 가장 객관적인 가격입니다. 예, 이 기준에 변동이 없는데 집값 올랐다 떨어졌다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예요. 예, 그런 소문 나면 세금만 올라. 뭐가 좋다고 참 씨. 예, 자, 설정 계약 있고, 예, 계속 늘려요 보면, 그죠? 그러면서 우리은행이었죠. 예, 여기도 보면은 그러다가 뭐야 이거, 채무자, 이거 뭐냐, 개인 근저당이 들어옵니다. 2011년. 그리고 나서 또 늘려요. 그죠? 1억 7천. 계속 늘리고 하다가 이제 다 언제 합니까? 음.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앞에 찌질부리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어, 어디에요? 그죠? 여기 다 날려버리고, 2016년도에 양돈협동조합에서 2억 5,200.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평가를 한 거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네. 이쪽에 뭐 다른 공동담보가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러고 나서, 그죠? 이러고 나서 이걸 놔둔 상태에서 이제 집값이 올랐다라는 뭔가의 또 근거가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부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태경자산관리대부. 그죠? 2022년도에.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미 이때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죠. 이 집은.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집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갖다가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예요? 2016년도가 되는 거예요. 2억 5,200이니까 딱 맥스 잡는다. 그러면 얼마 잡아야겠어요? 우리가 3억 5천 잡아야 돼요. 3억 5천. 그냥 여기 시세 몰라 내가.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그냥 이 동네에서 평가해주는 금액이다. 그러면 집이 좀 괜찮은가 보죠. 아니 우리 동네 빌라보다는 확실히 비싸서 뭐 평수라든지 단지 분위기라든지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예, 이런 데는 층수가 좀, 예, 엘리베이터를 좀 돈을 걷어서 요즘 뭐 비싸지 않으니까, 돈을 걷어서 요 앞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집값이 싸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가 그 나중에 그 저기 오피스텔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그죠? 예. 아무래도 포항제철에 가깝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집값에 그런 게 있어요. 소득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울산 뭐 현대자동차 잘 나가죠.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잘 나가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다. 그러면 다 올라요. 다 올라요. 뭐 외지인들이 투기꾼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올라요. 집값이. 그럼 땅값도 오르고 농지값도 오르고. 강남의 땅값이 왜 오르냐?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요. 단순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동네는 왜 집값이 안 오르냐? 소득이 낮아서 그래요. 어, 예. 이게 제가 진보 진영이 얼마나 돌대가리냐면 얘네들이 공부 진짜 안 해요. 걔네들이 그 학생운동 요즘 학생운동 했다는 애들은 더 심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학생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애들 수준 보면. 그런데 어,
이런 거잖아요. 저기 뭐야.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땅값을 낮춰서 집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땅값이 떨어지면 개발이 안 돼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땅값이 올라야 개발이 되고 건물이 공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공급될 때는 땅값 때문에 비싸다. 뭐 땅값이 서울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공공에서 땅을 매수해서 땅값을 낮춰서 공급해야 된다. 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비싸야지 예, 아파트가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 땅값이 떨어지는 곳은 절대로 개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보냐면 주변 일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세요. 연도별로. 그래서 이것이 그 지금 주변에서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예, 그래야만이 자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떠한 그 능동적으로 변합니다. 예, 우리가 그 여름에 그죠? 남녀 관계에서 여름에 우리 아무래도 신체적인 노출이 많으니까 여름에 남녀 간의 그 뭐 이게 이제 39금이니까 대놓고 얘기해서 남녀 간의 섹스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겨울에 남녀 간의 섹스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겨울이 밤이 길죠. 예, 겨울이 밤이 길죠. 여름에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다라는 거, 노출이 서로 많이 돼 있다라는 것만 보면 여름이 노출이 심하죠. 뭐 진짜 헝겊대기 하나씩만 가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누가 옆에 오는 거 싫잖아. 겨울에는 예? 겨울에는 누가 옆에 오는 것이 필요하죠. 예. 이게 좀 비유가 적정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지금 포항 거, 요 부분을 지금 빌라를 봤는데 예, 4층에 402호 이게 이제 가장 맹점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내가 그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그런데 요즘 보면 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죠. 자, 어떤 대단지 아파트를 사고 뭐 몇 층이 좋고 뭐가 좋고 투자성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내 속으로. 아니 그런 걸 누가 몰라? 예, 그거 누가 모르냐고. 예?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투자성이 좋은 거 그러면서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 자,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라고 떠드는 놈들. 못 찾아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예? 하나가 마음에 들면 하나가 저기 하지. 그리고 부동산은 뭐예요? 여러분들 특히 무주택으로 있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들도 마찬가지시지만 무주택으로 있었던 사람은 내가 집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우리 막상 까놓고 얘기해서 돌싱하고, 그죠? 예, 이제 처녀 총각하고 결혼 미혼하고 연애를 갖다가 만약에 한다, 누가 작업을 잘할 것 같아요? 돌싱이 잘해요, 더 훨씬. 예? 왜 경험이 있으니까. 어? 도덕적인 문제만 빼면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더 잘해요. 거기는 지금 생활이잖아. 예? 예? 미숙하단 말이에요. 우리 처음 연애할 때는. 근데 미숙한데 어린 마음에 같은 어떤 그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것처럼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더 잘한다니까. 그리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예? 그런데 내가 좋은 걸 골라서 산다? 예? 나만. 예. 이게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좋은 걸 골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딱 특징이 뭐냐면 중고차 사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차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새 거 같은 중고차를 사야지라는 욕심. 그냥 새 거 사세요. 그런 거 없어. 예? 내가 그 자연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누가 와서 차에 대해서 막 아는 척을 해요. 예, 그렇죠? 어디 유튜브 보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 조건만 맞추면 얘는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예. 투자성이 좋은 걸 찾는다고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에 넘어가요? 재건축 재개발한다는 말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될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뭐죠? 나한테 진짜 이익이 얼마나 될지. 그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걸 찾으면 돈 번다라는 얘기만 쳐듣고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거를 경멸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샀을 때, 그죠? 내가 이걸 샀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내 아내나 내 가족들이 좋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잔뜩 지고 만약 이걸 했어요. 소위 말해 얘기하는 무슨 뭐 그 뭐죠? 우리 무슨 투자라고 그래? 에? 에? 뭐 지렛대 식으로 해서 무슨 야이씨 예? 그죠? 그게 애들이 특히 그 빚을 여러분들 1억 단위로 이상으로 딱 진다. 빚이 1억이 딱 넘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부부 간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 예? 여자분들 입장에서 1억이라는 단어 숫자는 내가 숫자가 잘 정리가 안 되는 숫자예요. 여자분들은 큰 돈 잘 못 센다고 1억이라는 그 억이라는 것에 압박감 때문에 시도 때도 없어 잔소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만과 막 이런 걸 사람을 흔들어 댄다니까.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예?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지 무슨 이자 계산하고 뭐 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의 어떤 그 고통을 견디는 거는 다 살아봐야 알아. 예, 아니 모처럼 제가 오늘 2천 원 받아서 야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먼저 주시고요. 그 혹시 뭐 지금 아직도 채널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 그 대단지가 가지는 문제 장단점이 있죠. 대단지가 가지는 대단지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 대단지는 내가 노력을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항공모함에서 내가 노젓는다고 해서 그 항공모함이 방향이 바뀌겠어요?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디 흔들리지 않는데 눈치 안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갈 생각을 해야지 뭐 내가 목적지를 바꾸려고 한다고 발버둥 쳐도 목적지가 안 바뀌죠. 항공모함은. 근데 이제 우리 작은 배들은 내가 흔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포항거 빌라 같은 경우는 분위기에 따라서 집을 많이 좀 저기하게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확실히 지금 고령화 때문에 3층, 4층만 돼도 빌라들이 안 팔리죠.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아까 이걸 왜 꺼냈냐면 일단은 이제 적정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게 좋아요. 제가 요거는 그 이제 대부업 애들이 열심히 작업을 할 거예요. 자기네들 그 원금을 찾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3억 1,600에 지금 낙찰이 돼도 자기네들은 지금 빌려준 돈에서 작살이 나잖아요. 그죠? 작살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빌라라는 것 때문에 또 뭐 여건 때문에 저는 아까 2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1천 정도. 이건 최대예요, 최대. 제가 여기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치 얼마나 좋은지 3억 2천만 원. 그래서 하여튼 경매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할까요? 일찍 일어나니까는 목도 확실히 낫네. 아니 근데 오늘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4시에 일어나서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공유기나 바꿔볼까 하는데 와 공유기도 비싸고 아이씨 참네. 이게 뭐 질문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있어서 없으시면은 경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죠? 예.
해야죠. 오늘 경매 많네요. 오늘 경매 많아요. 대전도 한번 볼까요? 씨, 나눠서 할게요. 나눠서 1부 2부로.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